안녕하세요. 오늘은 방광염, 일명 흔히 말하는 오줌 수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거기에 집중적인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방광염의 예방법을 이해하시려면 남자와 여성의 해부학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방광염이 걸리려면 외부에 있는 균이 방광까지 움직여서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균이 걸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타액을 따라서 아니면은 그냥 스며들듯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인 경우에서는 균이 바깥에서 이 성기를 통해서 끝까지 올라가서 방광에 도착해야 되는 거리가 길고, 여성에서는 질에서부터 방광까지 길이가 작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이 방광염이 흔하게 걸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바깥에 여성의 질 부분에는 굉장히 많은 박테리아와 곰팡이균이 살 수 있는 반면에 남성에서는 습하지 않기 때문에 균의 노출도가 훨씬 적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옆에서 본다면 이 항문에 있는 많은 균들이 흘러서 타고서 남성의 성기 끝에 도착해서 이 성기부터 방광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은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항문으로부터 남자 성기를 통해서 남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방광염이 걸리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 반면 여성에서는 이 항문과 질의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항문에 있는 균들이 질까지 도착해서, 그리고 이 질에는 물기가 많다 보니까 균들이 아주 쉽게 움직일 수가 있어서 요도를 거쳐서 방광까지 타고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방광염에 걸리는 확률이 높게 되겠죠. 여성에서의 방광염은 아주 흔하고 건강한 여성에서 증상이 없으면 치료도 불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지 당뇨 환자나 면역 억제제 환자거나 굉장히 면역이 떨어져 있을 중증의 병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여성에서 방광염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자, 반면에 남자에선, 특히 중년 이상의 남자에서 소변에 염증이 발견이 됐다, 방광염이 아니라 노년층에서 가장 흔한 거는 전립선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그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꼭 이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립선염이 자주 오신다면 이것 때문에 소변에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장 문제로 다낭성 낭종이나 낭종들이 터지거나 염증이 생겨서 소변 검사에서 염증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콩팥에 돌이 있거나 할 때 그 돌이 움직이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아니면 콩팥에 암이 있을 경우도 그렇게 염증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여성처럼 그렇게 방광에 염증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방광에 염증이 있다면 여성처럼 균이 올라가서 방광염이 된 것보다는 방광에 암이 있거나 방광에 돌이 있어서, 아니면 콩팥에 돌이 방광까지 내려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물론 환자들이 성병에 걸렸거나 다른 바이러스 감염에 걸렸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박테리아 감염이 온 몸에 다 퍼져서 폐혈증이 온 경우에도 방광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이나 아니면 굉장히 어린 아이들에서 콜로베스컬 피스툴라라고 해서 방광과 대장 사이가 구멍이 나면서 아주 바늘구멍만큼 작게 나지만 그 많은 대장에 있는 박테리아가 전혀 없어야 되는 방광으로 구멍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콜로베시컬 피스툴라 것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어린 아이에게서 일어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거기에 선천성으로 천공이 있는 경우, 아니면 노인층에서 장염, 다이버티큘라이레스라고 해서 개실염 같은 대장에 염증이 있으면서 그 염증이 일어나면서 구멍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생기는 경우 대장의 균이 방광으로 와서 방광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것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흔한데 전립선을 빼고는 이런 것들이 남자들한테만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한테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그냥 균이 올라가서 방광염이 생기는 그런 것보다 남자들한테는 진짜 큰 문제가 있어서 방광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남성분이 방광염이 생겼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토픽인
방광염 예방을 위해서 정확하게 뭘 해야 되냐? 남자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의 제거와 아니면 그런 원인이 왜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여성도 그런 문제가 있는지 확인은 해봐야 되지만 대부분의 일반 여성들이 방광염 한두 번 걸리는 걸로는 검사를 디테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거는 흔한 여성의 방광염을 말하는 것이라는 걸 유념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흔한 방광염 예방, 여성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몇 가지를 들을 수 있는데요. 청결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에서 균이 오는 것입니다. 대변에서는 균이 많고 방광에서는 균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광에 균이 올라오는 가장 큰 원인 제공지가 대변입니다. 항문, 대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모두 다 대변을 본 후에 화장지는 앞에서 뒤 방향으로 닦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 특히 남성분들은 뒤에서 앞을 향해서 닦는 것이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인데요. 여성에서는 앞에서 뒷부분으로 닦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방광염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변을 닦았을 때 그 화장지로 두 번을 닦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닦을 때 요도 부위에 변이 살짝 묻으면 그 박테리아가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같은 맥락의 청결 부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샤워입니다. 일반 서서 하는 샤워를 하시고요. 몸을 탕 안에 들어가서 오래 있는 그런 목욕은 하지 않으시는 게 방광염을 예방에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질을 청소하기 위해서 질 세정기를 쓰시는데요. 이것은 방광염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 나왔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거는 모르실 수 있는데 똑같은 맥락으로 생리 시에 생리대를 사용하는 것보다 템폰을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질에서 나오는 피가 템폰에 흡수가 되면 그 안에서 해결이 되는데 생리대를 차게 되면 생리대에 피와 균들이 묻고 그 피와 액체가 요도에 닿으면서 균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기 위한 청결 부분에서 또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소변을 보는 습관입니다. 왜냐? 그 이유는 여성에서 균이 이쪽에서 오든 어디서 왔든 이쪽에서 요도 있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면 액체를 타고 균이 걸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액체를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천천히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소변을 보게 되면 소변으로 싹 깨끗하게 씻어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균이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방광까지 스며들어 올라가기 전에 소변을 봐서 청소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낮에는 4시간에 한 번 정도 소변을 봐주시는 게 균이 방광까지 올라가기 전에 소변으로 세척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성관계를 하게 되면 질 쪽에 성기가 삽입이 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그쪽을 자극을 하면서 요도 끝에 있던 균이 방광까지 타고 올라가는 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가 끝난 후에 소변을 보시면 균이 어느 정도 올라갔더라도 소변으로 다시 플러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옷도 어느 정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속옷, 특히 팬티는 면 재질로 했을 때 균의 감염이 더 적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 부위에 생긴 질액이나 아니면 땀 같은 것들이 면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흡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흡수를 하지 못해서 이게 습하게 되면 곰팡이균과 다른 감염도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관계 후에 소변을 보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쪽 부위가 자극을 되기 때문에 균이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는데, 다른 운동을 할 때도 다리 부분을 계속 마찰을 시키거나 운동을 함으로써 질과 요도 끝에 있는 균들이 방광까지 올라가는 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특히 자전거를 탄다거나 아니면 달리기를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런 경우에도 소변을 자주 보셔야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관계를 한 다음에 소변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드리고, 성관계를 할 때마다 방광염이 걸린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너무 심하다, 너무 자주 생긴다. 2차적 예방 차원에서 항생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이나 콘돔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자를 죽이는 그 스퍼마사이드, 살정자 액이 들어있는 콘돔은 사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중에서 파는 콘돔 중에서 뭐 스펌을, 그러니까 정자를 죽인다라고 써 있으면 이 정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질 근처에 있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박테리아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균들이 죽으면 상대적으로 나쁜 균이 더 잘 자라게 되고, 그러면 그 나쁜 균이 방광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광염을 예방하는 것 중에서 뭐 먹을 수 있는 약이나 보조품 무엇인가? 증명된 것은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 주스를 먹으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주스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당뇨 환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당뇨가 없다고 하더라도 설탕이 들어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이런 식으로 크랜베리를 알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드시면서 물을 같이 많이 드시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신 여성분들에서는 폐경을 하고 에스트로겐의 레벨이 감소하면서 질이 건조증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질 건조증으로 성관계 시 되게 아파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질이 건조증이 오면 그 부위가 상처가 나서 감염을 더 노출이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질 건조증이 있으신 분은 에스트로겐 크림을 바르시는 것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약으로서 항생제 복용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방광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항생제 먹어, 이렇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항생제가 오히려 남용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며칠 전에 어떤 환자분이 방광염이 있어서 일단 증상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만 소변을 받아서 어떤 항생제에 듣는지를 배양을 하게 되는데 보통 5일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분이 몇십 년 전부터 방광염이 자주 걸리니까 너무 노이로제에 걸려서 조금만 이상하면 항생제를 반드시 달라고 해서 수도 없이 항생제를 드시다 보니까 모든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신 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옛날부터 나오는, 요즘은 잘 안 쓰는 항생제 하나에 내성이 안 생겨서 그 약을 쓰게 됐는데,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도 방광염이 계속 주기적으로 걸리실 건데, 이렇게 매번 항생제를 처방을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생제를 무조건 쓰려고 하시지 말고, 방광염이 자꾸 생긴다면 반드시 이 방광염을 어떻게 예방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리뷰를 할겠는데요. 여성이 뭐 1년에 한 번 정도 걸리거나 몇 년에 한 번 걸리는 그런 문제가 없는 방광염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방광염이 생긴다면 꼭 비뇨기과나 산부인과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치의로부터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비뇨기과학적인 아니면 산부인과학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초음파나 CT를 해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남성에서는 단 한 번의 방광염이라고 할지언정 그냥 항생제로 치료만 하면 안 되고요. 왜 그 방광염이 생겼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노인층에서는 전립선염이 많다 보니까 전립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소변에 방광염처럼 보인다면 전립선염증이 있을 테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벌써 비뇨기과를 보시니까 무작정 항생제를 드리는 건 아니죠. 그런 분들도. 그래서 남자분들에서는 꼭 반드시 이유가 뭔지를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강의가 좋으셨다면 밑에 댓글란에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